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존감도 안녕하신가요? 혹시 남들과 자신을 자꾸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작게 느끼고 계신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내지 못할까 걱정하고 남의 평가에 휘둘리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자존감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지 알아볼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자존감을 잘 지키고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존감은 세 가지 기본 축, 이것을 젓가락에 대입시키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MBTI에서 S, 즉 현실과 감각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저자도 말합니다. 우리 사회는 바로 이 축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사회에서 알아주는 직업을 갖거나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당연히 자존감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표적인 예라고요. 먼저 첫 번째 요소는 자기 효능감입니다. 능력주의의 끝판왕은 슈퍼맨이 아닐까요? 실제로 현대에서는 슈퍼맨 컴플렉스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 어떨까요? 아무 쓸모가 없는 듯 하지만 존재만으로 가장 큰 쓸모를 발휘하는 게 있죠. 내 자녀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되는 효능감에 숨겨진 이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나치게 본인의 능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성장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 이상을 위해서 번아웃되거나 실제 보이는 것보다 과장해서 꾸미거나 과시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여기가 MBTI에서 판단에 해당하는 부분, 자기 효능감입니다. 여러분은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해서 불만이 쌓인 경험이 있나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있는 줄은 알겠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죠. 네, 정상입니다. 본능이고요. 언뜻 보기에 대도시에서 좋은 직장, 좋은 집, 성공한 것 같거나 실제로 성공한 사람이 당연히 행복해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시골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이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자기 조절감을 잃으면 내면에 깊은 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할 때 자존감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렵죠. 접시나 사발 모드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용과 용서입니다. 막사발의 첫 번째 교차 지점이기 때문에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직접적으로 수용과 용서를 다루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어디엔가는 위치시켜야 한다면 MBTI에서 T 생각에 해당하는 부분, 어느 통신 회사의 광고 카피가 생각나네요. 생각대로 TI 자기 조절감입니다. 이번엔 MBTI로 바로 가볼까요? F에 해당하는 부분이겠네요. 이곳 역시 자존감의 바탕이 되는 자기 안정감입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별 행복도가 다르다는 걸 보면 알 수 있지요. 개인적으로는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애정 결핍이 지속되는데 안전하다고 느낄 사람은 별로 없겠죠. 당연히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혼자 있는 것을 유난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역시 혼자서는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기 안정감은 내가 나 자신을 믿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힘입니다. 이 안정감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루어도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연예인 중에서도 쉽게는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경우를 흔히 보죠. 아니, 그만큼 벌었으면은 좀 베풀면서 살면 안 돼? 하이, 참 있는 놈이 더해.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비난보다는 이해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내면의 평화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당장에 끼니 걱정하게 생겼다면은
그래서 스스로를 돌보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혼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을 때 자존감은 더 단단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가치감입니다. MBTI의 P 영역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머지 모든 부분의 근본 중에 근본이 되는 부분으로 한 번에 이해될 수 있는 설명은 아니지요. 이 영역의 깊이는 무한이기 때문에 여러 번의 인식을 통해서 계속 파헤쳐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가치감은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의 기대나 평가에 의해 내 가치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자기 가치는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인정하느냐에서 나옵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나라는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히 가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저자는 많은 사례들과 설명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가치감이라고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암시를 주고 있는 이 부분이 저는 막사발의 첫 번째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자존감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 그리고 자기 가치감. 이 4가지가 모두 균형을 이루어야 자존감이 튼튼해집니다. 이 젓가락 X자 모양을 기억해 보세요. 각 꼭지점이 서로 연결되어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자존감도 한 가지 요소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작동해야 진정한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자존감의 전체적인 지도를 마음속에 그리셨길 바랍니다. 앞으로 저도 구체적인 사례와 책을 통해서 더 좋은 영상을 업로드해서 여러분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작은 성취를 쌓으며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